안녕하세요. 동호 해수욕장에 왔는데 여름은 여름이네요. 너무 더워요. 음, 오늘 저 먼저 오고 딸은 좀 있다가 남편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무거워도 에어 텐트를 들고 왔어요. 어, 세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조금 쉬려고요. 집만 안에 들어놨다가 제가 저번 주에 부산에 다녀왔었거든요. 이제 사람 있는 곳을 못 가는데 딸 방학인데 맨날 캠핑만 다닐 수 없어서 근데 이제 거기 다녀와가지고 사람들이랑 많이 지나치니까 일주일 동안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내내 정말 눈만 감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제 겨우 잤는데 어제 좀 잤더니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 어, 맥주 한 잔만 하고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것 좀 마시고. 어, 제가 요즘에 단테 신곡 다음에 해겔의 책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단테 신곡을 읽으면서 지옥, 연옥, 천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지옥은 죄를 지어서 연옥은 죄를 씻는 곳, 그다음에 마지막 천국 이렇게 가는데 그걸 읽으면서 어째 깨달은 것도 좀 있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좀 제가 원래 잡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선과 을 이제 기준으로 쓴 책인데 지옥, 천국, 연옥이 신들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인간이 정해가지고 그 죄의 기준도 인간이 정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심판과 뭐 씻김과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좀 약간 모순됐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 읽고 해겔의 책의 원을 읽는데 거기서 화용론적 모순이라는 내용이 이제 도입부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제가 신곡 읽으면서 약간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캠핑으로 저 힘든 거 이겨내려고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좀, 나도 참 모순 덩어리네. 나도 모순 투성이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캠핑을 다닐 수는 있는데 사람이 싫고 무섭다면서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모순됐잖아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냥 그냥 처음에는 정말 남들 찍으니까 따라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재미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랑 뭐 다른 부분도 없는데 그냥 구독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위로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제 입에 담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항상 자막으로만 썼었었는데 어, 제가 퇴직을 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음, 제가 거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냐면 어, 어디 우리나라 몇 대 건설사 자식들, 조카들, 어디 큰 휴게소 며느리, 심지어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직원은
바쁜 지점이라서 싫다는 핑계로 인사 발령 번복을 요청하는데도 인사부는 다 하루 만에 발령을 새로 내줬던 적도 있는데 나는 일도 열심히 했고 내가 싫어서 인사 발령을 다시 내달라는 게 아니라 인사부에서 발령을 잘못 냈으니까 내달라고 했는데 발령을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세상이 참 정의롭지 않다, 부조리하지 않다라는 건 진즉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현타가 왔었고 제 발령 이후로 수시 발령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수시 발령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인사부는 그때마다 저한테 인사 발령을 인사부장은 그때마다 저한테 인사 발령을 약속했었고 근데 인사 이동은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저랑 같이 사직서를 냈던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직원은 뭐 서울의 트리마제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뭐 은행 들어올 때도 아빠가 어디 기관장이라서 바쁜 지점은 발령 내버리면 나 그만두겠다 사직서로 협박하면 다시 발령 내주고 다시 발령 내주고 하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낼 때 그 직원도 바쁜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저랑 같이 동시에 사직서를 썼는데 그 직원은 발령이 났어요. 그 직원은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저만 발령이 안 나서 저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던 거죠. 나는 일이 싫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쁜 지점을 더 좋아했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육아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데가 좋아서 다녔었는데 괴롭히는 직원이 있는 지점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 저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중요 중사 자리 놓는 거 하나까지도 지적을 하고 책임자가 말을 하는데 어디 앉아서 듣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 빼고 뭐 직원들끼리 막 회식을 가거나 그랬었거든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숨도 못 쉬겠는데 인사부는 절대 발령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우롱만 당하다가 내준다, 내준다 약속하고 인사 발령 나면 저 또 없네요, 저 또 없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퇴직을 했는데 애초에 너 퇴직해라 그거였는데 제가 그들의 그 농간이라고 해야 되죠. 놀아났다는 거에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은행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데가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누구한테 원한 산 적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됐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슬퍼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정말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래, 그래도 어차피 그만둔 건 네 선택이잖아. 네가 그만뒀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정말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가혹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가혹한 것 같거든요. 그냥 애지중지 내가 그냥 제 삶을 덧대서 비유하자면 무언가 굉장히 막 애지중지 너무 힘들게 키운 식물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 한 번에 발로 팡 차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팡 차버린 식물을 다시 살릴 수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줄게 하고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 식물이.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식물이 죽어버린 것처럼 그 슬픔이나 그 힘듦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저한테 그렇게 했던 인사부 인사부장, 그 인사부 직원, 심지어 그 직원 차장은 제 남편이랑 동기였거든요. 그 두 사람은 정말
천벌받았으면 좋겠고,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이라는 곳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 부인까지 전부 다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 후회가 되는 건 그냥 그만둘 때 왜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지 못했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말을 하지 못했나. 그게 후회가 됩니다. 한 번씩 자다가도 꿈을 꾸거든요. 아, 나 그만 안 뒀어 하면서 울면서 일어나거나, 제가 그 인사부 직원 마 씨하고 정 씨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퍼붓는 꿈을 꿔요. 그래서 자면서 제가 진짜로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딸이 놀래기도 하고, 아직도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꿈 같아요. 모레 되면 다시 일어나서 예쁘게 씻고 화장하고 출근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부산 갔을 때도 너무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화장하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건 진짜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상도 진짜 많이 받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음, 그랬어요. 넋두리 다 했으니까 이제 더위도 좀 식었으니까 마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 지났다는 쉐디한 호스키. 아기 때부터 이게 뭔가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아파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앉아. 알겠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저도 바깥에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미키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또 하나는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반려견들 중에서 그냥 지면의 느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되게 몹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넘어진 기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키는 바닥에서 통증을 느꼈던 적이 있고 그게 강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란 건데요. 강아지한테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매트 위를 잘 걸어온 미키 전한 편이더라고요. 금지 막 거의 타기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보일러 이거 열린 닫힘 표시되나 되게 귀엽지 않나요? 해달라고 잘했습니다. 표정 같지 사람 표정.
있어 이제 나. 되게 좋지. 왜? 이거를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랑 말씀해주셨어요. 커피콩 먹었어. 가끔 물이 닫히면 안쪽에서 안 열릴 게 없었죠. 밥이랑 상큼 많이 나. 딱 할아버지 힘든데? 문 다시 하면 닫으면 안 된다 있잖아. 저 드릴게요. 왜냐면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 찾아요. 이게 대체 뭔데 그래? 보여줘. 가자.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를 풀 겸 장난을 한번 어디 얼마나 맛있나 나도 한번 마셔볼까? 술잔으로 손으로 쥐부렸는데 많이 마셔.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왼손으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이렇게 오면 좋아해. 제발 주세요. 언니 제발 주세요. 오늘 둘레 너무 이쁘게 하고 싶은데. 왜 먹는 거야? 좋은 게 다 먹어버렸어. 살쪄가지고. 언니 밥 먹는 거 좋아. 엄마. 정말 드니까 아닐 것 백스는 얼굴이 좀 약간 너무 바뀐 아니 좀 바뀐 것 같은데 좀 쌍꺼풀이 생겼나? 성형했나 보다. 아니 그런 거 같진 않은데 뭔가 한 거 같진 않은데 얼굴 그 형이 바뀌었다 했나? 옛날에는 좀 약간 옛날에는 좀 약간 군인처럼 우락부락했으면 지금은 좀 약간 여자라는 거지 솔직히. 그때는 엄청 활동한 맛이 좋았는데. 아니 드린 거예요. 아니면 염색 때문에 저렇게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육지로 바꾸세요. 육지로. 잘한다. 저 색깔 잘 어울린다. 근데 저렇게 하니까 좀 여자 같은데? 말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톱쌍꺼풀이 생겼나? 엄마는 요리. 새벽 3시 어떻게 나가? 잠을 못 자지. 자 선물. 이런 너무 아쉽다. 진짜 좋아한다. 나 새벽 3시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갈게요. 비린내가 엄청 심해. 비린내가 엄청 심해. 가자미에서 그 요근한 그런 물질도 나온대. 나도 저러는데 뭐 하려면 뭐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인데 부럽죠? 부럽진 않아. 눈물이 나는데요. 지금 안 마음을 어떻게 잘 예쁘다. 염정하고 약간 전라도 쪽 고향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이 동네인갑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전라도 쪽인데 이 동네인갑다. 이 동네인가봐. 이 동네인갑다. 물 끓으면 넣어야 되는데 생각을 엄마. 내가 조진 벌레수 얼마 하게? 나 25마리나 죽였어. 잘했어 유나야. 핸드폰 보지 마. 작더라도 기쁜 걸 찾아서 마음에 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우 말 너무 멋있다. 그치 유나야? 너무 좋은 말이지 않니?
예전에 손님들이 엄마 이쁘다고 칭찬해주면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 고객님 마음에 들어서 예쁘게 봐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마음에 그리고 손님이 그렇게 말했어. 진짜? 아이고 이쁘게 하네 막 이러면서. 서로 행복했네. 이거 맛있어? 조금은 맛없어. 심하게 맛없어. 속상하다. 안에서 요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서 요리했어도 똑같았어. 너 아까 저렇게 했어. 손님, 커피 더 드시겠습니까? 사장님. 마구할멈이 날 보내줄 자가 온다고 그랬어. 그게 어느 곳이? 그게 부천선. 나도 가겠지.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와인 아직도 데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재. 위험. 그 만들자는 거니까. 그래. 정신을 놓고 미쳐 돌아다니면 귀신은 거기 여긴 못 찾아오겠네. 왜 국수 안 먹어? 있으면서 그런 인간들을 알아서 국수에 뭐 들어갔어? 정신병원. 사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뜯어 먹어. 찢어버린다고 말해야 되는데 옆에 앉아볼까? 고추를 또 잠깐 스쳐가는 1초가 싫어. 됐어. 1000년도 넘게 버텼는데 1초면 내가 엄청난 순간을 얻었네. 그래, 나한텐 엄청난 거야.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네 팔자 네가 꾼다는 거 인정했지? 무슨 일을 당해도 다 네 탓인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아빠 놀랐다. 아빠는 근데 손님 어디 있다는 거야? 보면 안 돼. 숨소리도 내지 마. 뭐야, 너 너희 아빠 핸드폰 또 그게 뽑았다. 이거 다 안 먹을 거지? 건 못 먹어.